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1시간 가량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제 속마음은 이거 한 장 딱 설명하고 한 1분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영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이제 많은 시기가 정말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근처, 그 지역 주변의 학교 위주로 먼저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순서는 고등학교 지원 방법을 먼저 좀 알아볼 건데, 생각보다 그냥 학교 자체는 궁금한데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1단계, 2단계, 3단계, 1지망, 2지망 되게 많아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 실적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한번 드리면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해서 계속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강사, 원장, 부원장 쭉 하고 지속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한지 이제 2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가 누군지 좀 알려드려야지 이 학교가 이렇습니다 했을 때 좀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고요. 먼저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고등학교 지원 방법부터 바로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고등학교 지원은 서울 지역은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지원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단계는 단일학교군이라 그래서 그냥 쉽게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도 다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우리가 지금 여기 강남 서초에 해당하는 8번째 학군, 8학군에 속하지만 1단계에는 서울에 있는 다른 뭐 잠실이나 뭐 동작이나 이런 데 학교도 충분히 쓸 수 있다를 그냥 알아주시면 되고, 사실 이 지역에서 다른 학군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냥 이 8학군에서도 1단계 항상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는 일반 학교군이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 학군들을 쭉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초 지역은 강남 서초구 전역 8번째 학군, 8학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학군에 해당하는 학교들만 2단계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를 추첨을 통해서 뽑게 되는데 정원보다 더 많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1단계도 떨어지고 2단계도 떨어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 학교 정원 TO에 따라서 좀 임의로 배정을 한다. 근데 이 근처에서 막 너무 말도 안 되게 보내는 경우는 되게 없고 근처의 학교, 근처의 지역으로 좀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써 있는 건 뭐 중구, 강동, 송파, 뭐 동작, 관악, 성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사실 다른 지역까지 막 배치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정말 운이 뭐 너무 안 좋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최악의 경우도 있다 정도만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배정, 지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표 뒤에서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1단계에서 1지망, 2지망, 그 다음에 2단계에서도 1지망, 2지망, 우리는 총 4가지의 학교를 골라서 지원을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특별하게 과학 중점 학급이라 그래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여기 8학군 지역에서는 경기고, 반포고, 서울고 이렇게 3가지 학교가 과학 중점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초 지역에서는 반포고와 서울고가 있고요. 반포고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이라서 여학생이 과중반을 가려면 반포고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뭐 반포고나 서울고, 좀 멀리 가도 괜찮다 그러면 경기고도 과중반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과학 중점반 지원하는 건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뭐 배정 방법은 1단계, 2단계에서 각각 뭐 몇 %를 뽑는다라는 건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1단계 뽑고 2단계 뽑고 떨어지면 3단계 등을 거리 또는 종교 등을 통해서 그냥 공정하게 배정한다라고 그냥 교육청에서 이렇게 같이 발표해 놓은 자료 같이 한번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정인데요. 전기고등학교라 그래서 뭐 영재고나 특목고들 좀 더 미리 뽑는 학교들이 좀 따로 있는 거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질 건 후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저희가 보통 쓰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그때쯤 빠르면 한 달, 좀 늦어도 한 2주 전분에는 다 내라고 할 거예요. 어떤 정도의 수요 조사를 하고 학생들의 성향이나 상담도 같이 통해서 이때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때 지원하면 1월 10일 날 결과 발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1월 10일 날 내가 일반고에서 지원을 했다면 어느 학교에 합격을 했다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고도 같이 있다 보니까는 세화고, 세화여고 같은 자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월 이렇게 추가 모집, 추가 모집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1월 2일 날 발표가 조금 더 일찍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사고도 지원을 하고 일반고도 지원을 하면은 동시에 같이 지원을 할 텐데 자사고의 발표가 조금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일반고의 합격 발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학군에 고등학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쭉 알아보게 될 텐데요.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요. 첫 번째 공학, 그 다음에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줄은 서초구 지역, 아래에 있는 지역은 강남구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굵은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학으로는 반포고, 서초고, 양재고, 언남고 등이 있고요. 다음에 남학교는 상문고, 서울고, 세화고, 그 다음에 여자 학교는 동덕여고, 서문여고, 세화여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서초구 지역에서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자사고라고 해서 좀 제일 많이 자타 공인으로 해서 좀 하는 게 세화고, 세화여고를 좀 제일 많이 알아보고요. 그다음 여학생 같은 경우를 보면 여자 학교가 동덕여고, 서문여고에 비해서 세화여고가 좀 많이 좋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세화여고로 되게 많이 몰리고요. 다음에 남학생 같은 경우도 세화고가 제일 사실 좋은데 세화고가 너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상문고나 서울고로 좀 많이 배분이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학생들은 사실 선택권이 되게 좀 적은 편이에요. 남자 학생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상문고나 서울고 같은 경우도 되게 나쁜 학교가 아니라 되게 최상위권 학교라고 봐도 충분한 학교들인데 여학생은 여고에서 보면 조금 덜한 편이라서 사실 세화여고를 가냐 아니면 공학을 가냐의 선택이 조금 더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도인데요. 사실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학원이 여기 반포고 바로 앞쪽에 이렇게 있는 저희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서 얼마나 좀 머냐, 가깝냐, 또는 교통의 편의성이 어떻게 되냐도 엄청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근처 아파트들이 중학교들은 다니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교통편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 여기 서울고에서 오려면 이렇게 돌아서 교통을 타고 와야 돼서 학교 끝나고 오면은 뭐 한 30-40분은 그냥 되게 걸리고 되게 막히는 퇴근 시간 걸리면 1시간씩도 막 되게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편의성도 꼭 한 번 더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같이 지역을 직접 만들어서 한번 넣어놨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저희가 표를 받고 1단계 2지망의 학교를 각각 써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지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희망을 한다 그러면은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맨 앞에 있는 곳에 학교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세화고등학교를 내가 지원한다 또는 세화여고를 지원을 희망한다 그러면 맨 앞에 세화고등학교라고 적어야 하고요. 대신에 그러면 이렇게 쓰는 학생들은 지원의 기회가 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사고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1단계 지원은 포기하면서 자사고를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2단계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의 1지망, 2단계의 2지망을 각각 적을 수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여긴 자사고에 해당하는 칸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고를 적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각각 내가 원하는 학교를 적을 수 있을 거고 이것도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같은 단계에서는 같은 학교를 적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뭐 남자가 여고도 당연히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가끔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 남자도 뽑는다는데요. 세화여고는 안 뽑나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좀 당황하면서 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원을 한다면 1단계 지원을 포기하면서 우리는 지원을 한다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앞에 적는 칸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뿐만 아니라 중점 학급 운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과중반을 지원을 할 때 적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고등학교에 과중반을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맨 앞에 적게 돼요. 맨 앞에 적게 되면은 자사고를 못 적겠죠. 자사고를 지원을 하면 과중반을 지원할 수가 없고요. 과중반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자사고를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고등학교를 내가 이제 저기다 적게 되면은 합격이 될 경우 과학 중점반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 중점반은 이미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학도 거의 전 단위 다 배우게 되고요. 과학도 1, 2 거의 전 단위를 다 배우게 돼요.
아무래도 되게 학습의 부담감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건데 내가 학교를 다니다가 나 과중반 못하겠어, 일반반 변경하고 싶어, 불가능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반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전학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고등학교에 과중반을 다니고 있다가 난 절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과중반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 전학은 가능하나 같은 학교에서 일반반 변경은 안 된다는 걸 알고 꼭 참고해 주시고 한번 적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1단계, 2단계에 이제 이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다가 지원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과중반에 1단계에도 같이 적을 수가 있고요. 1단계에 1지망, 2지망을 순차적으로 적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과중반은 서울고였지만 여기다 적은 서울고는 일반반입니다. 추첨 순서 같은 경우는 과중반을 가장 먼저 추첨을 해요. 그래서 정원 내에 과중반을 추첨을 하고 거기에 합격이 되면 1단계, 2단계 상관없이 입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중반에 추첨해서 떨어졌다가 되면 이제 1단계 1지망부터 뽑게 됩니다. 1단계 1지망 뽑고 이어서 1단계 2지망을 뽑고, 이것도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반포고등학교가 1단계 1지망에서 정원이 넘쳐서 마감이 됐으면 여기선 당연히 떨어지는 학교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적게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도 서울고, 상문고 적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적게 되면 이 학생은 정말 서울고를 너무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겠죠. 나는 과중반 1호라도 좀 가거나 혹시나 떨어지면 1단계, 2단계에서 다 1지망을 좀 적게 된다. 그러면 서울고의 추첨 기회를 최대한 많이 누려볼 수 있는 이런 좀 지원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는 1단계, 2단계 단계가 다르면 같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서울고 반포고 적었는데 여기서도 서울고 반포고 적어도 상관없고요. 여기서는 뭐 다른 학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반포고등학교가 1지망에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적는 게 되게 의미가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긴 조금 더 합격이 될 만한 좀 차선책을 같이 적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좋은 학교라고 좀 할 만한 학교들이 뭐 서울고, 상문고, 반포고 정도들이 좀 많이 될 텐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 세 개가 되게 일지망에서 마감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떨어지는 학생들보다는 붙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 사실 뭐 우리 아이가 떨어지면 떨어진 거 그냥 그 결과밖에 안 보이니까는 조금 더 조심성 있게 지원을 아마 해야 되고요. 이지망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서초고 같은 경우를 적겠다라고 하면 조금 안정성 있게 좀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차선책의 학교를 좀 적는 게 합격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고요. 이상한 학교를 좀 보내지 않으려면 그렇게 좀 적는 지원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 나는 이제 자사고도 안 갈 거고, 그다음에 과중반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맨 앞에 빈칸으로 두시면 되고요. 1단계, 2단계 각각 1지망, 2지망을 다 적어도 됩니다. 앞에서 드렸던 예시랑 조금 다르게 여긴 다 다른 학교 적었죠. 그냥 예시로 각각 보여드린 건데 다 다른 학교 적어도 전혀 상관없이 내가 희망하는 학교 순서대로 이렇게 각각 적어주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주의를 드리는 건 내가 정말 원하는 인기 있는 학교를 1지망, 2지망 되게 다 적으면 1지망에서 되면 좋겠지만 1지망에서 떨어지면 2지망은 사실 추첨 기회가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좀 감안하셔서 학교나 학원과 좀 상담을 통해서 좀 너무 이상한 데 가지 않게 운이 좀 따르긴 하겠지만 이런 전략을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원 방법이었고요.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이제 고려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되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이 학교가 갔을 때 뭐 고등학교를 보고 가는 건 아니니까 이 대학교를 좀 어느 정도 입시를 좀 잘 만들고 있느냐도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입 실적이 좀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면학 분위기. 이제 어머님들이 이것도 되게 엄청 중요하게 보시죠. 속된 얘기로 이 근처에서 반포고를 싫어하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최근에 반포고 되게 생각보다 대입 실적도 되게 좋고 많이 좋아졌는데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사신 분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면학 분위기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크게 좌지우지한다. 근데 면학 분위기는 학교의 면학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성향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학생이 되게 분위기 정말 많이 타는 학생이다가 되면 정말 되게 공부만 더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 놓으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내가 내 할 거 되게 야무지게 잘 챙기는 학생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좀 덜 타니까 면학 분위기가 살짝 떨어져도 떨어진다라기보다 엄청 좋지는 않아도 공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세 번째는 수학 교육과정 편제가 되게 많이 중요해요. 학교별로 되게 많이 다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수능에서 수학은 선택 과목이 되어서 미적, 기하, 확통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는 수능을 볼 건데 내신은 어떻게 하느냐가 또 달라지거든요. 내신에서 어떤 학교들은 확통을 필수로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확통을 선택으로 안 해도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정말 이과 쪽을 희망을 한다, 그쪽으로 진학 계열이다 그러면 사실 미적분을 수능에서 봐야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신에서 확통까지 챙겨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가능하면 안 챙기면 좋기는 하죠. 부담감이 훨씬 더 줄어드니까. 그에 비해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통이 필수로 들어있는 경우엔 문과 학생은 불리하게 되죠. 이과 학생들도 아무리 내가 수능은 미적을 보겠지만 확통을 보게 하면 내신을 버리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수학적 감각이 조금 더 있는 이과 학생들이 확통을 같이 보면 등급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통이 좀 선택이 되어 있으면 문과 학생들이 조금 더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등급을 좀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고, 이과 학생들도 내가 뭐 굳이 확통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가 되면 확통을 선택으로 안 해도 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집과 학교까지의 거리가 정말 되게 많이 중요하다. 저는 고등학교를 되게 걸어서 많이 다녔는데요.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였어요. 근데 이게 되게 엄청 큰 메리트라는 걸 그 당시에는 되게 몰랐는데, 이게 제가 이제 이 지역과 이제 분당에서도 계속 강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통학이 한 4, 50분 이상 걸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4, 50분 이상이 생각보다 3년 쌓이면 어마어마해요. 이게 어머님들 잠깐 생각엔 내가 뭐 라이딩 해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3년 해야 되거든요. 3년 매일이라는 건 정말 되게 힘들고요. 두 번째, 그럼 내가 라이딩을 해줄 건 대중교통을 타건 그 당시에 짬짬이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태워주는 차 뒤에서 뭐 단어를 외운다거나 아니면 버스에서 뭐 잠깐 인강을 본다거나 그런 거 절대 불가능해요. 그냥 당연히 유튜브 보고 다른 거 하고 메신저 하고 SNS 하거든요. 그렇게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 계속 날리는 게 허비되는 게 정말 많이 커요. 그래서 정말 집까지의 거리가 정말 되게 엄청 많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까지의 거리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많이 나뉘는데, 학교 근처에 학원을 가서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 근처에 학교를 다녀서 학교 끝나고 그다음에 이동을 해서 학원에서 끝나고 집으로 바로 귀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지역 3호 가든 쪽에서는 고등부보다는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의 학원은 되게 좀 많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도 뭐 고3까지는 다 가르치기는 하지만 고2, 고3의 학생의 비중이 되게 엄청 적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2, 고3 같은 학생은 아무래도 좀 대치 쪽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뭐 학교 근처에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학교 또는 학교에서 학원까지의 거리도 같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좀 많이 궁금해하실 이제 서울대랑 의학 계열의 입시 실적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올해 등록자들 기준이에요. 이제 학교마다 되게 발표가 뭐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 되게 많아서 제가 일단 정리를 해놓은 건 최초 등록자 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휘문고에서 이제 43명, 세화고에서도 43명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 합격이 사실 되게 의미가 좀 있는 게 중복 합격이 없죠. 뒤에서도 알아보겠지만 저희가 이제 의학 계열 의대 입시의 실적도 같이 알아볼 거거든요. 의대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한 3, 4개씩 합격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3명 합격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건 서울대는 명이 맞는데요. 의대는 몇 건 합격했다라고 보시는 게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 6개, 아니면 정시도 3개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되게 한 명이 한 2개에서 6개까지만 합격을 하게 되면 그냥 6명 이렇게 적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충분히 감안하시면 보겠지만 서울대는 중복 합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에서 좀 볼만한 거는 수시와 정시의 좀 비율을 보시면 유의미한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저희가 많이 좋은 학교다라고 생각하는 휘문고, 세화고 같은 경우는 수시가 되게 엄청 낮죠. 사실 이 지역에서 수시로 간다는 게 되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어려워요. 그 이유가 학생부 종합도 당연히 어렵겠지만 학생부 교과는 거의 포기하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저렇게 엄청 좋은 좀 최상위권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1등급과 2등급의 갭이 되게 적습니다.
언제든지 2등급이었던 학생이 1등급이 될 수도 있고요. 1등급이었던 학생이 언제든지 3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되게 수학 시험 문제에서도 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사실 세워하거나 휘문고 같은 문제 보면 한 2문제 정도는 정말 어렵게 내거든요. 사실 그 2문제를 잘 찍으면 내 등급이 갑자기 확 오르고요. 내가 정말 잘 아는 문제인데 하나 실수하면 등급이 한두 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등급이 수시로 바뀌어서 등급을 3년 내내 꾸준히 잘 유지해야 되는 학생부 교과에선 거의 되게 많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아래로 오다 보면은 반포고 또는 서울고 같은 경우는 보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좀 비슷하게 되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완전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좋은 학교임에서 수시와 정시를 어느 정도 같이 좀 노려볼 수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 절반이 넘어가는 곳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서울대 합격자 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합격자들인데 작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휘문고, 세버고 같은 경우에 수시, 정시 비율 되게 없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고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 정도, 그다음에 반포고들 조금 그래도 수시에 합격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좀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게 빠져 있냐면 학생 수가 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고 같은 경우는 거의 400명에 가까워요. 반포고 같은 경우는 한 25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서울고랑 반포고랑 여기서 보면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400명에서 10명 간 거랑 250명에서 11명 간 건 되게 차이가 많이 크죠. 그래서 학생 수에 따른 비교가 없이 그냥 절대적인 명수이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릴 학생 수도 한 번 더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어느 학교가 계속 꾸준히 잘 유지를 하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학교들, 좋은 학교들은 계속 꾸준히 되게 많이 유지하는데 되게 22년, 23년부터 인원수가 정시 인원이 되게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정시 확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최소한 40%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의대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합격자가 되게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유의미하게 되게 많이 보는 게 서초고등학교인데요. 서초고등학교가 사실 여기 22년에 보면 정시를 못 갔어요. 거의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서초고에서 정시로 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서울대를 간다면 수시로만 갔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정시로 갔어요. 이게 서울대를 정시로 갔다는 건 되게 유의미한 자료가 엄청 생각할 만한 그 여지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고 같은 경우 이 지역에 있으니까 약간 소외되고 무시되는 경향이 되게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 입시 실적만 보더라도 되게 많이 좋아지고 정시 확대의 영향성을 좀 더 되게 많이 보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자체가 정시가 늘어난다고 당연히 예고를 미리 한 게 한 3, 4년 전부터 되었죠. 3, 4년 전부터 그때 중2, 중3인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서초고를 지원을 한 거예요. 아, 그럼 서초고를 지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메리트를 볼 수 있겠다. 그때 그 지원한 학생들이 좀 더 빛을 보고 있고 그때 그 생각을 갖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서초고도 꾸준히 되게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합격인데요. 올해는 되게 발표를 학교에서 많이 하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세 가지만 먼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의대 133, 그다음에 뭐 치대 26, 한의대 16명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격 건수가 이렇게 되고요. 뭐 중복 합격을 제외하고 나면은 중복 합격 빼고 나면 보통 한 3, 40%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대만 보면 한 133명의 30%라고 생각하면은 한 40명 정도 내외가 될 거고요. 그럼 그 40명은 당연히 재수생, N수생과 재학생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휘문고 같은 경우에서도 올해 재학생이 되게 많이 갔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게 한 4, 50% 정도예요. 생각을 하시면 중복 합격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30명 정도가 될 거고 그 안에서 한 절반 정도가 재학생이 갔다라고 되게 좀 많이 잘 잡아줘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휘문고에서 10명에서 15명이면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휘문고에서 1등급 받으면 의대 가는 건 가능하다. 재학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치대 이렇게 봐서 87인데 여기도 비슷하게 해서 생각하시면 재학생 기준으로 여기는 한 6명에서 한 11명 정도 여기도 거의 1등급 커트이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1등급에 들어가면 의대 정도는 갈 수 있는 충분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건 이제 작년 건데 작년 건 좀 발표한 곳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 많이 적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되게 비슷하고요. 의대 같은 경우 151, 올해는 133. 그다음에 세호고 같은 경우도 96명, 그다음에 올해는 87명. 그래서 되게 비슷하게 한 10명 정도 내외의 재학생들이 의대를 진학하고 있고 재수생까지 합치면 학교별로 한 3, 40명 정도가 그래도 좀 간다라고 좀 넓게 보면 가능하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이제 학교별로 다룰 때는 이제 의대, 한의대 이런 데만 아니라 다른 학교, 뭐 스카이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쭉 나와 있는 것들이 됐고요. 이제 좀 가장 궁금해 하실 학교별 특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학교가 되게 많아서 이 지역 근처에서 좀 통학할 만한 학교들만 먼저 좀 골라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울고등학교예요.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 제가 나눠져 있을 때 1, 2, 3, 4번이라고 제가 이제 다 똑같이 포맷을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학생 수가 되고요. 두 번째는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 이 자료는 작년 1학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작년 1학기 시험 기준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A, B, C, D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그냥 9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90점 이상은 아니에요. 학교별로 성취도 90% 이상의 점수가 뭐 70점인지 80점인지 학교별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취도 90% 이상의 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료에서 좀 볼만한 거는 쉽게 말해서 평균은 그 학교의 시험이 얼마나 쉬웠냐 어려웠냐를 좀 나타내는 거고요.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라는 걸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되게 학생들이 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하는 학교인데 표준 편차가 낮다 그러면 다 잘하는 학교인 거고요. 못하는 학교인데 표준 편차가 낮다라고 하면 다 못하는 좀 학생들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좀 잘하는 학교인데 표준 편차가 높아요, 커요. 그러면은 잘하는 학생도 있고 되게 깔아주는 학생들도 되게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감 잡으시기 쉽게 표준 편차가 이제 18에서 한 20 정도 사이가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한 15까지 되면 표준 편차가 되게 낮은 학교고 20 넘어가면 조금 상위권 하위권의 갭이 큰 학교다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작년 1학기 시험이기 때문에 작년 1학기 시험을 제가 풀어보면서 좀 느낀 난이도 분배, 그다음에 어떻게 좀 출제가 된다라는 걸 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먼저 서울고등학교를 보시면 학생 수가 430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엄청 많아요. 학교가 430명이라는 건 1등급을 봤을 때 거의 한 17명, 18명까지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됩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1등급이 많아져서 받기 쉽다라고 지금 잠깐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셨을 텐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잘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4%에 드는 건 어느 학교나 좀 쉽지 않다. 똑같이 어려운데 학생 수가 많음으로써의 장점은 1학년보단 2학년, 3학년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2학년, 3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교과를 각각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택의 인원수가 1학년 때는 430명이 다 같이 수학 상하를 보는데 2학년 때는 나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물리 1을 보는 학생이 어떤 학교는 30명밖에 안 돼요. 그럼 30명에서 4%는 1등이거든요. 1등을 해야지 못하면 1등급이 불가능한 이런 학교들도 되게 많아서 학생 수가 많으면 2학년, 3학년 때 올라가서 선택 과목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중반을 3개 반 운영하고 있고 공통반이 11개 반. 그래서 남자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남자고등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이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되게 약간 의리처럼 같이 좀 이렇게 몰려다니는 성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놀 때도 놀고 공부할 때도 좀 공부하는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상문고랑 비교가 좀 많이 되는 학교예요. 똑같이 남자 고등학교고 오래 되기도 했고 정통 명문고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왜 최근 들어서는 제 소신 발언이긴 한데 상문고가 조금 더 폼이 좀 더 많이 좋기는 합니다. 대입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좀 시키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문제 출제를 하는 걸 보면은 사실 수학 시험이 어려운 게 마냥 나쁜 건 아니거든요. 수학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단련이 많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단련이 많이 되면 정시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서울고에 비해서 상문고의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다가 당연히 단점으로만 보이지 않고 우리 아이가 정시에서 좀 더 대비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상문고에 조금 더 좋은 경향도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서울고 같은 경우에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뭐 상중하 최상인데 최상이 거의 없는데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서 막 문제를 풀 때 시험 시간에 풀 때는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학교에서 주는 특별하게 자료가 좀 많이 없기는 합니다.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좀 프린트를 준다거나 부교재를 사용한다거나가 있고요. 되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한 적으면 30, 많으면 60%까지 프린트 부교재 변형 문제들을 되게 많이 내거든요. 숫자를 바꾼다거나 두 문제를 좀 융합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그걸 좀 단련을 시키면 내가 어려워도 어디서 본 문제인데 하면서 되게 잘 푸는데 서울고는 그렇게 주는 자료들이 되게 없어요. 없다 보면 저희 같은 강사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더 이게 낯설게 받아들여서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서울고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교과, 편제, 수학 위주로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수학 1을 2학년 때, 그다음에 수학 2를 2학년 2학기 때 각각 배우는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수학 상하, 수학 1, 수학 2를 각각 배우고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하라고 되어 있죠. 기하를 내가 하고 싶다가 되면 제가 되게 많아서 적진 않았는데 국어, 영어, 사회, 과학 되게 다 합쳐서 되게 많은 과목들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우리가 수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하를 하기 싫다 그러면 뭐 과학, 사회, 국어, 영어를 어느 정도 섞어서 5개를 선택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나는 기하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기하도 선택으로 좀 더 가능한 영역이 되고요. 이걸 이제 2학년 때 배운다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실 수능 때 기하를 볼 거예요 하는 학생은 거의 없기는 한데 혹시나 수능 때 기하를 보고 싶어 하고 서울고를 희망한다면 2학년 때 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에 기하를 한번 보는 게 도움은 되게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하가 3학년 때 있는 학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경우엔 제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에 기하를 봐라 라고 많이 말씀을 안 드려요. 권장을 안 하는데 2학년 때 보는 경우에는 한번 보고 가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다음에 확통, 미적을 우리가 이제 3학년 때 각각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공통반이고요. 아까 서울고는 과중반이 있었죠. 과중반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합니다. 기하도 무조건 필수고요. 그다음에 확통도 필수, 미적분도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학교든 간에 과중반은 그냥 나와 있는 수학 교과는 다 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과학 2 과목도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문고등학교도 한 4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서울고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취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성취도 높은 학생들이 낮고 성취도 낮은 학생들이 좀 적어요. 이 얘기는 좀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나 분위기 깨는 학생들이 거의 적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중하가 좀 골고루 되어 있는데 엄청 어려운 최상 난이도는 좀 없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상문고 같은 경우가 단답형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서술형 문제들도 있고 서술형 비중이 한 5, 60% 이상 됐었거든요. 근데 그냥 답만 적으면 되는 단답형으로 좀 문제가 많이 바뀌고 서술형 비중도 한 40% 정도로 줄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쉬워진 편이기는 하나 제가 상문고의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엄청 대단하다라고 보는 게 항상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를 진짜 잘 만드세요. 사실 다른 학교들은 이거 그냥 숫자만 바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상문고는 쉽게 말해서 진짜 신유형이라고 하죠. 신유형이라고 할 만한 문제들을 되게 잘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되게 당연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학생들 이렇게 풀어줄 때도 와 이거 이렇게도 문제를 냈네 라고 제가 생각을 할 정도면 학생들은 도대체 이건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의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17명, 그다음에 의치안도 한 24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문고도 보면은 상문고에 이제 아까 서울고랑 또 다른 점은 확통이 필수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교과 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학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 1학년하고 올해 1학년하고 또 되게 다르고요. 2년 전 1학년하고도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이거의 발표 같은 경우 이제 한 올해 말쯤에 내년 신입생에 대해서 한 번 더 발표를 할 텐데 일단 올해 1학년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학년 기준으로는 확률과 통계가 2학년 때 필수로 다 들어갑니다. 내가 미적분을 보더라도 확통을 2학년 때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일반 선택이라고 보면은 상대평가예요. 진로는 절대평가거든요. 절대평가는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어렵게 변별력을 내지 않아요. 왜냐면 A, B, C, D 정도 구별만 되면 되니까 상위권 20%만 구별해도 충분하건데 1, 2등급이 나오려면 상위권 4%를 구별해야 되니까 변별력이 되게 많이 줘야 되고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확통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고 문과 학생들은 당연히 엄청 중요한 거니까 문과 학생들 공부 되게 많이 해야겠죠. 근데 이과 학생들은 내가 수능에서 안 볼 건데 그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괴리도 있고 안 하기는 또 버리기는 또 그런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적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때 배우게 되고 기하도 내가 선택을 해서 각각 하고 싶다 그러면 배울 수 있는 학교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수학 과제 탐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예전에 있던 소논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엔 소논문이 사라져서 뭐 생기부에 쓸 게 따로 없죠. 근데 이제 수학 과제 탐구 같은 경우가 그냥 한 학기 동안 주제 정해서 그걸 내가 패스 오브 페일에서 잠깐 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건데 사실 그거의 의미보다는 그냥 고3 때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가 조금 더 유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 1, 2학기 때 미적분을 막 다 하게 되면 3학년 2학기 때도 미적분을 막 버리기는 그렇거든요.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물론 완전 별개는 아니지만 수학 입장에서. 근데 수학 과제 탐구처럼 좀 이렇게 절대평가나 좀 쉬운 과목들을 하게 되면 수능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조금 더 분명하게 있는 학교입니다. 이제 반포고등학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교고 되게 학생들이 여기 되게 많이 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들에서 많이 반대하시는 학교예요. 그래서 보면 한 250명 정도 되고요. 과중반을 3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 보면은 사실 앞에 학교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앞에 학교도 뭐 60에서 17 정도고 여기도 한 60에서 17 정도니까 비슷비슷한데 성취도의 비율은 조금 차이가 있죠. 앞에 학교들은 뭐 24%, 30 몇 %가 돼서 조금 더 이제 전반적으로 공부 분위기가 많이 높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긴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해요.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죠. 학습 분위기가 안 좋다. 근데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안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다와 안 좋다 그냥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학생들은 공부하고 안 할 학생들이 제가 생각하는 학습 분위기가 안 좋으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방해하는 걸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해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할 거 논대요. 저희 학생 반한테도 다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냥 방해하진 않고 그래 너 공부해? 그럼 나는 그냥 뭐 놀 거야. 근데 널 방해하진 않아.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세화고나 이런 데는 그런 학생들이 좀 적죠. 다 같이 좀 더 공부하는 분위기가 좀 잡혀 있으니까 내가 주변에 좀 영향을 많이 탄다가 되면 그런 학교가 확실히 좋긴 할 거고요. 이런 데 가서 내가 어차피 좀 노는 분위기, 공부하는 분위기 상관없이 난 내 할 거 한다 그러면 되게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가 되게 난이도가 꽤나 높아요. 수학 시험 같은 경우가. 그래서 반포고 같은 경우 제가 최상위의 난이도 각각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계산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시간이 엄청 부족한 학교로 되게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그다음에 의대, 치대도 되게 인원수에 비해서 엄청 잘 가는 반포고등학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 상문고 선택 여지가 있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세화여고가 아니면 내가 뭐 서문여고나 동동여고는 난 제외할게요. 서문여고는 나쁘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지역이 멉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가 꽤나 멀어서 서문여고를 근처 지역이 아니라면 반포고가 되게 좋은 두 번째 차선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화여고에 좀 빡빡한 분위기를 버틸 수 있다가 되면 강력 세화여고를 추천을 하고요. 세화여고의 분위기를 좀 못 버티거나 거기 너무 힘들어서 막 성적이 곤두박질 칠 것 같다 그러면 되게 좋은 차선책으로 반포고 여학생들한테 강력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확통이 문이과 상관없이 다 3학년 때 각각 무조건 필수로 듣게 되어 있는 학교예요. 앞에 어떤 학교들은 2학년 때 듣기도 하고 여긴 3학년 때 듣기도 하죠. 그래서 1에서 수학 편지를 되게 좀 잘 봐야 돼요. 2학년 때 하는 과목들은 되도록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한 번은 보는 걸 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좀 당연히 많이 한 학생들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되게 많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이라고 하는 2등급 내에 들어간다가 되면 보통 2학년 것까지는 웬만큼 합니다. 제가 지금 2학년 것까지 웬만큼 합니다라고 한 게 진도 한번 나가서 배웠어요가 아니라 내 스스로 센 정도는 다 풀 수 있어요예요. 센 정도는 풀고 정답률이 한 80% 정도는 나온다. 센 B 정도 풀어서 정답률 80% 정도인 학생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실제로 한 1, 2등급 안에 들어가요. 근데 보통 그냥 학원에서 진도 한번 나갔어요 라고 해서 쌤 풀리면 B스텝 반도 못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성취도 있게 잘 봤을 때 2학년 것까지는 좀 추천을 많이 하는 파이고, 이렇게 되는 3학년 때 확통을 배울 경우엔 굳이 꼭 중학교 때 필수로 해야 될 건 없다. 근데 아까 2학년 때 확통을 보는 학교들을 진학한다면 되도록 보는 걸 좀 추천하기는 한다. 근데 수원 수투가 잘 돼 있을 때 봐야 되는 거고요. 수원 수투가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확통보다는 수원 수투 당연히 더 먼저 해야 됩니다. 다음에 뭐 미적분을 희망한다면 3학년 때 각각 돼야 우리가 진학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학년 때 좀 수학 과목이 많다 보면 당연히 좀 안 좋은 게 수능 때 좀 집중을 아무래도 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분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초고등학교, 제가 이제 작년에 서초고등학교를 설명할 때 자녀들이 행복하게 고등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입시 실적도 되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절한 좀 밸런스를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지도 않고 막 너무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막 대학 포기하는 정도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냥 이 지역 8학군이라서 그렇지 사실 서초고등학교 그냥 지방에 있는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그냥 독보적 1등 고등학교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게 좋은 학교니까 막 너무 막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좀 어느 정도 많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도 이제 많이 학생들을 가르쳐다 보면은 서초고도 그렇고 서문여고도 그렇고 좀 예체능 비율이 꽤나 있긴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반에서 좀 적으면 한 30% 정도가 예체능을 많이 고민을 한다라고 해요. 예체능을 고민을 한다는 얘기는 그 학생들이 사실 공부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지는 않을 거니까 좀 그것도 좀 감안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초고 같은 경우가 학습 분위기 자체가 사실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좀 갈만한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였다시피 평균이 좀 낮죠. 근데 표준 편차는 높죠.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서울대 되게 잘 가는 거고요. 다음에 그만큼 깔아주는 밑에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잘 선택해서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깔아줄 건 당연히 아니니까, 그걸 희망하면서 보내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학교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도 좀 적절해요. 그러니까 서초고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학교 프린트에서 되게 비슷하게 많이 냈거든요. 한 60, 70% 되게 비슷하게 내서 서초고 시험 되게 쉽네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비슷하게 낸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저희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은 이건 다른 문제라고 느껴요. 예전에는 진짜 똑같은 문제라고 학생들이 느꼈었는데,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좀 그래도 높아진 편이기는 하나 앞에 있는 학교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쉬운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대 같은 경우도 올해 최초로 좀 정시를 갔다. 한두 명 간 것도 아니고 6명 갔으면 진짜 많이 간 거라서 좀 많이 엄청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확통 3학년 때 기하를 선택한다면 2학년 때, 미적분 3학년 때 선택하게 하는, 이게 거의 사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거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인 미적 또는 확통은 이제 3학년 때 하게 되고요. 이제 기하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이건 2학년, 3학년이 나뉘긴 하는데 사실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국어, 영어 할 바에 기하한다,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난 국어도 싫고 영어도 싫다, 차라리 수학이 낫다 하면서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문과 학생들이 기하를 보는 경우는 정말 되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문과 학생들인데 저 확통 말고 기하하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전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되게 당연히 일반적으로 확통을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게 더 많이 되고요. 물론 둘 다 100점일 경우엔 표준 점수가 기하가 높은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대학을 갈 때 표준 점수로 가죠. 원점수 100점이 아니라. 똑같이 100점이라도 표준 점수 기하가 조금 더 높아요.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더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높은 걸 위해서 기하를 선택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확통 대비 시간보다 기하 대비 시간이 한 50%는 더 걸려요. 그 다음에 기하의 한 2배 정도 걸리는 게 미적이에요. 똑같은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확통은 1시간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성과가 나오면 기하는 한 1시간 반은 해야 되고요. 미적은 거의 한 3시간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에 비해서 확통 미적을 보는 미적분을 보는 이과 학생은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기하까지 한다? 별로 추천은 안 하고요.
다음에 좀 전략적으로 미적 대신에 기하를 선택한다? 사실 이것도 추천하지 않아요. 뭐 작년이나 올해 모의평가들 보면 거의 한 10%도 안 돼요. 기하 보는 학생들이. 그 안에서 내가 경쟁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대학 갈 방법이 전혀 안 보여요. 고3인데. 그러면 도박 좀 전략적으로라도 한번 해볼까라는 걸 생각을 그때 가서는 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난 전략적으로 기하를 해야지. 이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화고등학교. 사실 명실상부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360명 정도가 되고요. 여기 보면 평균 표준 편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편차가 되게 낮아요. 되게 공부 진짜 잘하는 학교예요. 이 말이 1등급부터 제 체감에서 3등급까지는 진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1등급이라고 하면은 한 14명 정도인데, 물론 저기서 한 6등까지는 약간 넘사벽 애들이 조금 있어요. 한 1등에서 한 5등까지는 진짜 넘사벽으로 그 안에서는 잘 안 바뀌고 약간 그들만의 리그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10위권부터 한 50번까지는 되게 등수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서 1등급을 항상 유지하기가 되게 많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세화고 이제 입학 설명회에서 좀 발표했을 때 우리 학교는 내신 6등급도 서울에 있는 스카이 간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정시로. 그러니까 정시 얘기예요. 당연히 수시로는 6등급 못 갑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세화고등학교에서 6등급이란 얘기는 가운데 평균이 5등급이니까 중간보다 못한 거거든요. 중간보다 못했다는 얘기는 한 360명 중에 한 200등 정도가 될 겁니다. 200등 정도가 스카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당연히 걸러 들어야 되는 건 가는 아이도 있다지 다 간다는 아니에요. 6등급인데 수능을 잘 보면 갈 수 있다입니다. 근데 물론 다른 학교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6등급인데 가는 아이가 애초에 없어요. 다른 학교들은. 근데 세화고는 그렇게 가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생각을 같이 좀 해볼 거는, 내가 조금 쉬운 학교 가서, 좀 미안하긴 한데 엄남고를 좀 예를 드릴게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엄남고를 가서 전교 3등 안을 3년 내내 유지하는 게 쉬울까? 여기를 가서 전교 한 3등급 안에, 3등급 아니라고 우리가 따지면 보통 한 4, 50등 정도거든요. 그 안에 유지하는 게 쉬울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가 어느 정도 좀 습관이 되어 있고 태도가 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여기 가는 게 쉬워요. 3년 내내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3년 내내 유지를 해야 가거든요. 근데 한 번 삐끗하면 가능성이 확 떨어져요. 우리가 마지막 학기를 제외하더라도 총 5학기가 있고요. 5학기면 시험이 10번이에요. 10번 동안 한 과목도 아니고요. 보통 주요 과목이라고 치면 한 4, 5과목이 될 텐데 과목이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년 반 동안 40개 과목을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면 그런 학교에서도 수시, 정시로 서울대 가요. 근데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저 되게 오랫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가겠다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저 한 15년 이상 학생들 가르치면 그런 학생들 딱 2명 봤어요. 3년 내내 전교 1등 유지해서 선생님 저 결국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 대부분 한두 번 삐끗하면서 그냥 정시로 돌려서 가게 돼요. 어차피 정시로 돌려서 갈 바에 세화고가 훨씬 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교육 편제가 이미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학년 때 수학 1, 2를 다 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엄청 힘들어요. 전국에서 이런 학교 없어요. 여기랑 세화여고 정도밖에 없어요. 일반 고등학교 자사고, 광역단위 자사고에서 이렇게 하는 학교가 없는데 2학년 때 수학 1, 2를 동시에 한다는 것, 또 한 학기에 동시에 한다는 건 당연히 이건 배우고 왔지라고 선생님이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당연히 배우고 왔지라고 받아들이면 수업 시간에 하는 설명이 퀄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좀 다른 학교,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만약에 수학 1을 한다면 너네 어차피 안 했지 하면서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주는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 수업 시간에 프린트를 주는데 그 프린트의 문제가 응용 난이도로 그냥 넘어가요. 기본 난이도가 너네 이거 풀어봤잖아. 풀 수 있지. 모르는 것만 한번 물어봐.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법을 알려주고 좀 더 하거든요. 물론 설명도 당연히 잘 해주시겠지만 그거의 비중이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화고를 좀 희망을 한다 그러면 수학 1, 2는 당연히 무조건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세화고를 희망한다면. 물론 뭐 세화고 가서 나는 한 7, 8등급 받을 거야 그럼 당연히 상관없는데 그거를 원하면서 세화고 가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수학 1, 2까지는 꼭 해놓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도 되게 힘든데 미적분을 2학년 2학기 때 합니다. 대부분 앞에서 다른 학교들 보면요, 미적분 2학기 동안 했거든요.
두 학기 동안 했는데 얘는 한 학기 동안 해요. 당연히 범위는 똑같은데 시간이 반으로 줄면 진도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학교에서 미적분을 한 학기 때 이렇게 배우려면 당연히 막 수업이 쭉 달릴 거예요. 학생들이 미적분을 처음 본다? 당연히 적응하기 되게 힘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다 하고 가요. 그 다음에 되게 아무리 늦어도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미적분 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수학 1, 2까지는 대부분 다 하고 가요. 근데 미적분까지 하고 가는 학생들은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하고 미적분을 안 하고 세화고를 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합니다. 그때는 이제 미적분을 그래도 해야지, 진도를 한번 나가야지, 이것보다 더 늦으면 안 돼요. 여름방학에 해야지. 여름방학 너무 짧아서 미적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미적분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근데 미적분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수원과 수투가 합쳐진 과목이거든요. 수원에서는 함수를 배우고 수투에서는 미분, 적분을 배우는데 수원에서 배운 함수를 미분, 적분하는 게 미적분 과목이에요. 당연하겠지만 수학 1, 2가 안 되어 있으면 미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저도 이제 막 수업하면서 진도 커리큘럼 계획을 짜다 보면 수학 1 겨우겨우 진짜 딱 힘들게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2를 겨우겨우 나갔어요. 그러면 제 생각엔 사실 복습 한번 하고 미적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미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어머님들은 했는데 또 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근데 안 하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1, 2의 과목이 되게 잘 잡혀져 있고 미적분까지 되어 있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세우고 가서 2등급 이상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의대를 진짜 꼭 가고 엄청 가고 싶고 가망성도 좀 보여서 세워고를 2등급 이상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싶다가 되면 사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 2는 대부분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받다가 아니라 완성이 되어 있어요. 완성은 아까 말했듯이 셈 풀었을 때 한 80% 이상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미적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뭘 하냐? 그때부터는 사실 기출문제들 풀어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을 풀고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다져진 아이들이 세우고 가서 1, 2등급 맞아요. 그렇게 3년 동안 진행하면 그런 학생들이 서울대 가고 의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우고 가서 그냥 분위기 적절히 잘 휩쓸려서 가면 잘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준비를 좀 많이 해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겁 아닌 겁을 좀 드리는 이유가 어머님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 잘 타면 공부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보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좀 가르쳐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적응 못해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사실 세화고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학생들 같은 경우엔 중학교 때 못했던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내가 100점이거나 하나 틀리거나 진짜 많이 틀려도 2개 틀렸던 학생들이에요. 뭐 전 과목 다 해서만 5개 틀렸던 학생들이 내가 세화고 가야지라고 마음 먹어요. 우리가 설득을 통해서 너 세화고 가라가 아니라 나 스스로 세화고 갈게요 라고 했던 학생들은. 근데 그런 학생들이 세화고 가서 평균 50점을 맞는다. 그러면 내 인생 최대 슬럼프거든요. 그 전에 초등학교 때 평균 50점이라는 거 받아보질 않았잖아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점수를 받는다가 되면 2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50점? 야, 말도 안 돼.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베스트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은 난 고등학교랑 안 맞나? 난 중학교 수학은 잘했는데 고등학교 수학은 내가 못하나?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서 안주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의 성향을 좀 더 되게 많이 보고, 즉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나 슬럼프를 좀 그나마 겪었을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했는지를 좀 어머님들이 같이 좀 판단하시면은 분위기를 보고 좀 푸시해도 괜찮겠다. 아니면 조금 여기보단 쉬운 학교를 보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화 여자고등학교, 그냥 세화고의 여자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화고 여고 같은 경우도 이제 평균 표준편차 보면 표준편차 되게 낮아요. 이건 조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인데 작년 1학기 거를 제가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이 1등급 인원수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시험 난이도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평균이 확 높은 거고 되게 엄청 다 같이 맞은 학생들이 많아서 표준편차가 낮아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여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좀 작년이 조금 특수한 케이스였고 거의 역대급으로 가장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부교재 연계율이 되게 많이 높아요. 그래서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재를 주는데 거기서 비슷한 문제를 정말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0점이 되게 쏟아졌던 그때 시험도 연계율이 제가 봤을 때 진짜 90%는 거의 똑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공부 좀 했다는 학생들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당연히 다 맞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난이도가 수학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세화고는 수학의 난이도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어 영어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힘들고요. 그다음에 여고의 특성상 공부를 되게 깐깐하게 많이 챙기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분위기가 좀 더 빡빡하다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거든요. 물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냥 자기 것 딱깍쟁이처럼 잘 챙기는 학생들도 많아서 성향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거를 되게 잘 챙기는 학생들은 되게 야무지게 그래도 잘 할 거고, 그다음에 막 친구처럼 막 남학생들처럼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분위기를 원했다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고, 그다음에 세화여고 같은 경우도 2학년 때 수학 1, 2 둘 다 동시에 합니다. 이렇게 되고 최상위권 가려면 당연하겠지만 이제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해놓고 입학을 해야 되는 거고, 미적분도 마찬가지로 2학년 2학기 한 학기 때 합니다. 그다음에 세화고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능 과목을 2학년 때 다 끝내고 나면 3학년 때 좀 여유롭죠. 이래서 정시가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3학년 때 내신 신경 안 쓰고 정시만 달리거든요. 수시를 원하는 학생들은 사실 세화고 세화여고를 진학을 안 해요. 그러면 어차피 나는 뭐 어차피 수시 신경도 안 썼는데 3학년 때 한번 그냥 정신만 계속 해보자 하기 되게 좋은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으로 막 절대 등급 같은 경우라서 그냥 뭐 내신에 뭐 적당하게 뭐 A 안 나와도 B 정도만 나오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수능 공부만 좀 할 수 있는 학교라서 정시에 입결이 되게 좋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문여자 고등학교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세화여고를 제외하면 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나마 있는 여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입시 결과를 보면 세화여고랑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입시 실적이 되게 좋은 학교고요. 되게 잘 가는 학교인데 제 생각으로 체감으로는 수학 난이도만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국어나 영어에도 세화여고에 비하면 난이도가 좀 더 많이 쉬워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 되게 잘하고 밑에 좀 노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다, 깔아주는 학생들이. 보시다시피 표준 편차에서부터 되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표준 편차가 22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하위권의 갭이 엄청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분위기는 조금 안 좋으나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크게 무리 없이 어느 정도 잘 공부를 3년 동안 할 수 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확통을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서문여고를 가야 되냐, 세화여고를 가야 되냐의 성향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복 탄력성이 좋냐 나쁘냐로 좀 달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회복 탄력성이 좋다, 그냥 뭐 한번 넘어져도 잘 일어난다가 되면 세화여고 좀 적극 추천을 하고요. 잘 못 일어난다, 계속 앉아 있으려고 한다가 되면 서문여고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고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선택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포고 정도밖에 안 남고요. 조금 더 치면 서초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현대고 정도가 남아요. 현대고도 남들 공학이거든요. 근데 물론 서초고랑 현대고가 거리가 꽤나 있어서 통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여고를 희망하지 않으면 거의 반포고로 많이 진학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별 주요 특징을 좀 알아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에요. 물론 당연히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거 세화고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화여고 같은 경우도 여학생 예선만 보면 당연히 1그룹인데 전체 입결이나 뭐 어느 정도 학교 실적을 보면 세화여고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으로 세화여고, 상문고, 반포고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고랑 반포고랑 조금 순서를 바꿨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좀 계속 나오는 거 보고 학교에서 프로그램도 보면 반포고가 서울고보다 조금 더 당연히 좋다라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을 봐도 입시 실적도 계속 비슷한데 인원수도 적다가 되면 반포고가 제 생각에 서울고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많이 보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화여고, 서문여고를 안 가면 여기밖에 선택권이 안 남아요. 여기를 안 갈 거면 확실히 쉬운 서초고를 간다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학생 같은 경우에 조금 갈만한 학교가 없고,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좀 강요받는 게 없지 않아 있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잘한다, 정말 의대 가고 싶다, 그러면 세화고.
근데 세워고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근데 의대는 가고 싶다. 그럼 전 상문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냥 서울대 스카이 정도가 더 좋다. 그러면 남학생도 반포고. 그러니까 물론 세워고가 싫은 학생들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울고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요. 저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못 찾겠거든요. 서울고가 그냥 자긴 서울고를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좋대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서울고 이름 되게 멋있어요. 상문고보단 서울고가 멋있지 않나요? 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저만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야, 상문고가 더 좋아.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아니요, 전 서울고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한 결론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사실 상문고 가는 걸 좀 더 추천을 많이 하고 좀 더 돌리려고 많이 설득을 좀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 지역 학교들의 조금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꼭 고려해야 되는 한 가지인데 집 가까운 고등학교는 사실 언제나 옳다.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1시간 가량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제 속마음은 이거 한 장 딱 설명하고 한 1분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력 낭비, 시간 낭비가 너무 커요. 정말 너무 커요. 그래서 진짜 집 가까운 고등학교 꼭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 걸 이걸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닐만 한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다닐만한 후보 내에서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서 다닐만한 후보는 30분 이내예요. 30분 이내에 다닐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합치면은 등교 학교 합쳐서 1시간 이내에 가능하다가 되면 그래도 다닐만 하거든요. 근데 40분, 50분이 넘어가는 순간 이건 낭비가 너무 심해요. 특히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도 정말 이게 뼈저리게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 두 번째 결론인데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당연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있는데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느 학원을 가도 사실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사실 공부를 어딜 가나 어느 학교를 가나 어느 학원을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건 사실 공부 잘하는 걸 만드는 게 사실 1순위가 돼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최대한 나름 해보고 그 안에서 최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잘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잠깐 한 5분 가량으로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핵심은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먼저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게 먼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의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상담을 되게 많이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다 잘해요. 최근에도 상담한 학생이 있는데 수학만 80점이고 다른 건 다 100점이래요. 수학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온 학생인데 그런 학생이죠. 다른 과목은 다 잘해요. 수학만 좀 못해요. 그다음에 수학만 안 된다. 그래서 수학만 좀 되면 너무 좋겠다. 다른 과목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수학만 좀 해달라. 그다음에 수학 시험만 보면 실수를 또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잠깐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유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러죠?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팩트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유는 너무 당연해요. 똑같이 공부하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이면 공부를 똑같이 해요. 이래서 내가 일주일에 100시간을 공부를 한다 치면은 20시간씩 공부를 해요. 그러면 국어, 영어, 과학, 사회는 충분해요. 그래서 당연히 100점이 나와요. 근데 수학은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진짜 택도 없어요.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라서가 아니라 수학의 과목 그냥 특성상 위계가 너무 확연하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걸 못하면 2학년 걸 못해요. 2학년 걸 못하면 3학년 걸 못하고 중학교 때 안 했으면 고등학교 때 죽었다 깨나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이 중학교 1, 2학년 때 노는 거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수학을 하려고 해요. 학원에 왔어요. 시험을 보고 실력 테스트를 보고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드리죠. 죄송한데 1학년 거부터 좀 같이 해야 된다라 그러면 어머님 생각에 왜?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아이 3학년인데 왜 1학년 걸 해야 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좀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학원을 제가 직접 하고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장기 플랜이거든요. 이걸 중학교 3학년 애를 데리고 1학년 거부터 시키려면 사실 현행 진도 따라잡는 데만 진짜 되게 빨리 쳐도 한 9개월은 걸려요. 한 6개월, 9개월은. 6개월, 9개월 동안에는 사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점수가 똑같아. 앞에 구멍이 있다라고 해서 채운다 그랬는데 왜 점수가 도대체 똑같아? 이게 장기 플랜이라서 어쩔 수밖에 없어요. 학원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권해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병행하는 건 어때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그냥 소신껏 말씀드리거든요. 1학년 거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믿고 이렇게 다니게 되면 정말 빈 부분 찾아서 잘 메꾸면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사실 저랑 인연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게 꼭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중점을 갖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만 안 되는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수학이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친한 공부 잘하는 엄마, 친구 어머님들 보시면 수학 얼마나 해? 라고 물어보시면 진짜 이렇게 해요. 진짜 과장이 아니라. 물론 중학교는 비중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고등학교 이과 1등급 수학은 무조건 다 이렇게 해요. 다. 아닌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그렇고 막 스터디 카페도 같이 해서 학생들 모아놓고 새벽 2시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외대부고 학생들 이렇게 막 보면 하루 종일 수학만 해요.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1시간 국어 영어 해요. 그래야지 1등급이 나온다는 거 본인도 아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렇게만 정말 해야지 수학이 진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학만 안 되는 학생들의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새로운 문제집을 너무 많이 풀어요. 너무. 이게 저는 진짜 싫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한 문제를 풀고 그걸 기계적으로 풀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구나 이해하면서 풀려면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진짜 누가 봐도 분명하게 알거든요. 어머님도 머릿속으로는 아시죠? 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좋을 텐데. 근데 마음 한켠에서 불안해서 그거를 못 놓으시는 거죠. 근데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체감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실력이 좋지 않은데 진도를 계속 나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입니다. 불안하죠. 어떤 아이는 미적분 한다 그러고 어떤 아이는 수학 2 한다 그러는데 우리 애는 이제 수학 3 들어갔으면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면 사실 똑같거든요. 미적분을 했다라는 아이를 수학 1을 시험 보고 수학 1을 안 했던 아이를 수학 1 시험 보면 점수 차이가 신기하게 별로 안 나요. 이게 배운 거랑 들은 거랑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중학교 때 진도를 나가는 경우는 듣는 학습에서 마치는 경우가 되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거에 공부를 안 하고 들었으니까 아는 것 같아 해서 끝내요. 근데 진짜 수학은 내가 직접 못 풀면 못 푸는 문제들인데 그것들을 너무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진도만 나가기 때문에 수학이 안 된다. 그러면 잘 하려면 당연하겠지만 한 권을 되게 완벽할 때까지 복습을 되게 많이 한다. 오늘 여기 이렇게 재학생 어머님들 오셨을 텐데 저 진짜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센 같은 교재를 한 2번, 3번 이상 봐요. 첫 번째 한 번 1회독 할 때 A스텝, B스텝 풀고 두 번째 한 번 또 2회독 할 때 B스텝만 풀고 세 번째 할 때 B, C 풀고 네 번째 할 때 C만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무조건 성취도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다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의 베이스들을 많이 넓혀가는 과정을 그때 하는 거예요.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집 저 문제집 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고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을 때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해야지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공부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나죠. 수학 1 한 번 보기도 하는데 센을 4번이나 본다고 당연히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내 시간에 되게 많은 걸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걸 또 이제 뭐 이렇게 관계자나 영상을 혹시나 보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 학원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가는 학원은 사실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신 발언인데 영어를 중학교 때 주 3회를 하면서 잘 나온다 사실 의미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무조건 고등학교 때 떨어져요. 영어도.
그러면 어머님들 마음속엔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도 생각하실 텐데 사실 주 3회도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이 봐줘야 주 2회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실제로 되게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다니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조금 이상적인 거는 저 수학학원 뭐 3일, 4일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학학원 2번 일주일에, 그 다음에 영어 1번, 국어 1번. 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4번, 4번 가니까 3일이 비잖아요. 그 3일 제발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 좀 만들어 주세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 제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밖에 안 돼요. 수학 2번, 영어 1번, 국어 1번. 과학은요? 그때 방학 때만 사실 잠깐 해도 어느 정도 중학교 때 잘 따라갑니다. 빈 3일은 숙제하는 시간,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어야지 무조건 진짜 공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거나 실수가 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과정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잖아요.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학원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학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렇게 교육관을 갖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쉽사리 못 옮기고 혹시 옮겼더라도 금방 티가 안 나면은 불만족도 되게 엄청 많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유지를 하는 이유는 중학교 학원이 저희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수학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선행 진도를 나가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고등 수학학원 다른 데 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학생이 우리 학원 다닐 때는 중학교 성적만 잘 나오면 쉽게 말해서 이탈이 없어요. 퇴원이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진도 쭈루룩 빼면 와 진도 잘 빼줬어가 되고요. 학원 자체 테스트만 계속 보면 성취도 어느 정도 충분히 되게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 돼서 고등 전문학원으로 보내죠. 그럼 이제 고등학교 성적은 그 학원 탓이 아니게 돼버려요. 이게 되게 진짜 슬픈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은 중학교 수학학원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학원까지 쭉 이어서 같이 가르쳐요. 실제 저희 반에서도 중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고1, 고2 쪽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르쳤다가 고등학교 때 안 나오면 당연히 다 제 탓이잖아요.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무조건 항상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해질 때까지 복습하면 정말 충분하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누구나예요. 누구나.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아닌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누구나 수학 충분히 시작을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주관적이죠. 전국 1등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구나가 아닐 거고요. 대학을 인서울을 누구나, 이건 정말 누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충분한 시간을 꼭 투자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키는 게 제 교육관이고 저희 학원의 공부 시스템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치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좀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쓰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안쓰러워하는 눈빛을 아이들도 되게 알아요. 안쓰러워하면 가장 안 좋은 점은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힘들지라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안 힘들어도 되는데 오바해서 하는 건가 이러거든요. 근데 힘들어 보여도 너 되게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래요? 하면서 더 해요. 이게 되게 단순해요. 저희들도 어른들도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